혼귀 공포문학관 실화 간호사의 꿈 내가 간호전문대에 다닐 무렵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종종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못 됐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생활비는 제 스스로 벌었어야 했죠. 그랬기에 야근 아르바이트 모집 있으면 전 언제나 맨 먼저 신청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 제가 실습을 받는 병원이기도 했기에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야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전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죠.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제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전 수술실 앞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환자 A씨는 70대의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와서 저를 보면 손녀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 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 하고 웃곤 하셨습니다.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싶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A씨가 그저 가족같이 느껴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던 터였습니다. A 할머니는 치매라고는 해도 수술 받는 걸 알고 있었는지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동안 쭉 내 손을 잡고 불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힘내세요. 전 그렇게 이 할머니를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저는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을 해 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는 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모든 걸 다 거절하고 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결국엔 수술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 곤란한 얼굴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학생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A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그제서야 제 손을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A 할머니 옆에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보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4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11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고 그 시간은 저에게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괴로웠던 건 A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전신이 마취된 수술 중인 노인의 손아귀 힘이라고는 차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그 저림에 점점 고통은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 할머니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고요. 수술이 예상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저의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와 전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께서 과자나 도시락을 가져다 주셔서 저는 어떻게든 야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와서 저는 외과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돼서 저는 한 번 더 A 할머니의 방에 가봤습니다. A 할머니는 다행히도 의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저는 간호실에 들러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 A 할머니에게로 갔습니다. 할머니께선 무척이나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 무슨 소리인지 그 태반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하셨죠. 할머니는 사실 제가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저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정말 든든했다는 것 등등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A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 직후라 지금은 몸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요. 다음에 저랑 같이 휠체어 타고 산책 가요. 저희 말에 할머니는 정말로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 A 할머니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쌓여진 피로 때문에 제가 잠에 빠졌을 때 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A 할머니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에 저의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머니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 할머니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 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A 할머니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의 팔에 느껴지는 A 할머니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저의 팔은 말 그대로 뜯어져 나갈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할머니를 놓쳤다간 그대로 할머니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필사의 힘을 다해 어떻게든 할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려진 A 할머니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질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바로 그때 병원 밑에서부터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 쓸데없는 짓.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나니 저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샤워를 하러 갔죠. 그런데 문득 제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 쳐다보니 그 손목에는 마치 여러 사람들이 잡아당긴 것 같은 그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 A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A 할머니가 밤새 어땠는지 간호사분에게 묻자 어젯밤 한번 위독했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겨우 마음을 놓는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 저는 다시 한번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인 아이씨가 저기 내가 밥 살 테니까 같이 먹을래? 라고 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어제 야근할 때 도시락 얻어 먹은 것 빼곤 전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터였기에 저는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아이씨는 방이 여러 개 딸린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묘한 얼굴을 한 채 말도 그닥 않고 주문을 하고 한동안은 시킨 걸 먹고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또한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마쳐 배도 차고 그렇게 한숨 돌릴 무렵 그때 아이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자기 말이야 이상한 꿈 같은 거 꾸지 않았어? 아이씨의 그 말에 저는 잔뜩 겁에 질려 그럼 혹시 아이씨도 그 꿈을 꾼 적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묻는 제 말에 아이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아이씨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친 꿈속의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서 아이씨는 매일매일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꿈에 그 환자분이 나타나서 아이씨에게 매달리며 도와줘, 도와줘 라고 애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의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그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아이씨의 그 꿈 얘기에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A 할머니의 손을 놓았더라면 결국 이 사건 이후 저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후 아이씨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문대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간호사 아이씨는 정신의 이상이 와 퇴직을 한 후 정신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버릇처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되뇌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저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 할머니께서도 잘 회복하셔서 지금도 매년 저에게 연하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너무나 고마웠게도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